옛날 예적 한국의 예산 지역에는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찬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고요한 산과 맑은 강, 그리고 드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다. 예산 왕국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마법의 보물들이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보물들은 대자연의 힘을 응축한 것들이어서 이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왕국의 중심에는 드넓은 예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작은 농부, 정감 있는 상인, 그리고 슬기로운 장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청객도 있었다. 그는 이후 상국에서 온 탐욕스러운 마법사 앙리아였다. 앙리아는 예산 왕국의 숨겨진 마법의 보물을 노리고 있었고 이를 손에 넣으려면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했다. 그는 신비한 주문을 사용하여 마을에 저주를 내렸고 그로 인해 마을의 들판은 메말라가고 강물은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만 예산의 중심부에는 한 젊은 농부 준수가 있었다. 준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이었다. 그는 이러한 위기에 빠진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준수는 마을 어귀에 있는 현자의 집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현자는 준수에게 예산 지역 깊은 숲속에 숨겨진 마법의 보물을 찾으라 말하며 숨겨진 보물 중 하나인 생명의 수정은 마을의 깃든 저주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준수는 마음 단단히 먹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물창하고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숲을 지나면서 그는 여러가지 시련을 겪었다. 매의 눈빛을 가진 비밀스러운 늑대와 마주치기도 했고 길을 잃고 헤맸으며 바람의 요정이 준 윤택한 삶 대신 계속된 길고 힘든 모험을 선택하는 각오를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생명의 수정을 발견했다. 수정은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따뜻한 빛을 발하였다. 준수는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내준 신호임을 깨닫고는 그 순수한 힘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손에 넣었다. 마을로 돌아온 준수는 생명의 수정을 물에 푼 뒤 마을 들판에 물을 뿌렸다. 기적적으로도 흙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들판은 연두색으로 다시금 물들어갔다. 강에는 맑은 물이 차오르며 새로운 생명력을 전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준수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송하며 영원히 이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예산 왕국은 계속해서 마법과 평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남아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지키며 준수와 그의 모험을 세대로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하여 예산 지역의 마법 동화는 먼 훗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의 산골 마을에 신비로운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의 나무와는 달리 그 나무 밑둥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이 철저히 가꾸어 온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용의 눈물이 스며들어 자라난 특별한 나무로 절대로 벨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없는 불멸의 나무라 전해졌습니다. 누구든 나무에게 해를 끼친다면 마을에 전쟁과 같은 불운이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는 용의 여왕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중개인으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어떤 운이 깃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년 봄마다 나무 주위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신성한 의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절대로 가지를 꺾거나 잎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나무 역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김천을 지나가다가 장인이 만든 정교한 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을 여기저기를 뒤졌지만 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중심에 있는 불멸의 나무 근처에서도 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무로 다가갔을 때 그는 나무 가까이에서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잃어버렸던 그의 칼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나뭇잎 하나를 땄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마을 전체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놀란 여행자는 재빨리 나뭇잎을 제자리에 두고 용서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나무는 소리 없이 흔들리며 용서를 표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젊은 여행자는 김천 마을의 남아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전해 들은 나무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김천의 주민들은 이 나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이 불멸의 나무는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으며 그 신비한 능력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마을은 나무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한국의 김해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주변에 있는 산과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물은 맑고 청명하여 하늘을 그대로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마법의 호수라고 불렀다. 호수 근처에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의 사람들은 호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무척 사랑했다. 호수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호수에 사는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요정들은 호수 위를 걸으며 춤을 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에 실려 퍼진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를 실제로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 은지는 그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은지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였다. 그녀는 보름달이 뜨는 밤 가족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호수로 향했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보름달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고 은지의 발걸음은 험난했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호숫가로 다가갔다. 잠시 후 은지는 물 위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정들이었다. 그들은 은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요정들은 은지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자고 손짓했다. 은지는 두려움을 잊고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며 호수를 거닐었다. 요정들은 은지에게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이 호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걱정을 씻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은지는 요정들과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었고 그 시간은 마치 잠시 동안의 꿈같이 느껴졌다. 아침이 다가오자 요정들은 은지에게 작별을 고하며 호수로 사라졌고 은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가족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은지의 눈에서 빛나는 행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느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신비한 힘을 존중하며 그곳에 자주 찾아가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그리고 은지는 호수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특별한 아이로 성장했다. 호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과 치유를 전해주는 장소로 남아 긴 세월이 지나도 김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기억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바다 깊은 곳에는 한반도 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그의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가끔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곤 했다. 용왕은 자신의 바다를 지나는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다. 이 때문에 동해 연안의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으며 매년 봄이 오면 용왕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어부 지민이 도착했다. 지민은 바다에 대해 거의 무지했지만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는 바다에서의 삶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매일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기술이 부족했기에 고기잡이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용왕은 지민의 성실함과 고된 노력에 감동받아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용왕은 바다의 한 작은 섬으로 지민을 초대했다. 그곳은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섬이었다. 여기서 용왕은 지민에게 바다의 진정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물결을 다스리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그리고 고기가 있는 곳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다. 지민은 나날이 성장하며 곧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어부가 되었다. 그는 그 비밀을 오직 자신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과만 나누었다. 이러한 지민의 변화는 마을 경제를 크게 활성화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마을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년 용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줄여갔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갔다. 결국 용왕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한밤중마다 밀려오는 높은 파도와 폭풍으로 마을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지민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용왕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청했다. 용왕은 지민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아 마을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매년 봄 용왕에게 잊지 않고 감사의 연회를 올리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동해의 자비를 잊지 않았다. 지민도 다시 바다에 나가면서 항상 자연을 존중하며 동해의 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이렇게 해서 동해 바다는 평화를 되찾았고 용왕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동해 연안의 마을들은 용왕의 전설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다.